후보자님, 예. 근속훈장 15년 이상 근속이면은 받는데 검사로서 10원 이상 근무하면 다 훈장 받습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팩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대 대선 관련해서 엄정하게 처리했다. 이게 근속훈장의 포상 사유에 공적조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저희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인사청문회 성실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경찰이 김순경 사건 저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까운데 한 26살 청년 경찰관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했을 때 폭행치사였는데 왜 당시 살인죄 적용하셨습니까? 억울함을 수차례 호소했는데 제대로 조사하신 거 맞습니까? 제대로 검사 시절에 가혹행위나 협박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가혹행위 없습니까? 없습니다. 협박도 없으시고요. 근데 왜 이거 살인죄로 적용하셨죠? 저는 수사 살인범이라고 결과 생각하신 거죠? 살인 혐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서모 씨 진범 아시죠? 압니다. 그 진범 몇 년형 구형하셨습니까? 본인은 제가- 직접 안 하셨지만 제가 기소 안 검찰에서는. 네. 그 당시 월간조선 2004년 아마 대전 형사부장 하실 때 인터뷰 예. 보니까 뭐 본인이 진범을 받으셨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범을 하셨지만 본인이 이제 기소하시거나 수사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배당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정말 억울한 김순경 씨는 징역 12년 선고받고 억울하게 복역하시다가 석방됐지만 진범은 7년 복역 후 가석방 되셨더라고요. 아주 모범수라고. 살인범도 모범수로 가석방 7년 만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법적인 대해서 정의가 아니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정말 단 한 번도 불이익받지 않으시고 검찰 내에서도 징계받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렇죠. 승승장구하셨죠. 후보자님, 권익위원장 시절에 국정감사 때 이해충돌 방지법상 회피 신청과 관련해서 질의 받으신 적 기억하십니까? 예, 뭔데요? 이때 2023년 10월 19일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 이때 이해관계자라면 당연히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안건 심사 등 모든 회의 자리에 앉은 것도 안 되고 직무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답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깔끔하고 투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이건 뭐 예, 두 달 예, 전이니까요. 예, 예. 그렇다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정민영 전 방심위위원, 김유진 방심위위원, 김석환 방문진 이사,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징계 처분 후에 방통위에 이첩한 사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당시 권익위원장이셨던 후보자가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권익위원장 시절에 의결하고 본인이 해임처분, 징계처분 방통위에 전달하고 본인이 이제 방통위원장 돼서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까? 제척사유죠. 그거는 그때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심지어 그때는 이게 일반법도 아닙니다. 네, 법대로 예, 방통위법 처리하겠습니다. 제14조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1항 5호에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일반법도 아니고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 뭐 헌정질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통위법상 위원회 제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2인 체제로 의결을 하시더라도 2인 체제도 말이 안 되지만 2인 체제도 위원장이 되시면 제척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기피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법 규정 남영진, 정민영, 김유진, 김석환, 권태선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피하시기 바라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 지금 방통위 구성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몇 명 지명합니까? 2명 지명, 여당은 몇 명 합니까? 1명 합니다. 야당은 몇 명 합니까? 두 명. 2명. 그래서 5인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 여당의 최소한 수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대2라고 하잖아요.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3대1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건 대통령과 여당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찌되건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 3개 3자가 합의하라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 하면 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합니까? 국회 추천 몫이 아예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2명 의결할 수 있다고 법률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부 조직법 5조에 합의제 행정기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만 의결했으니 합의행정기관의 원칙입니까? 여당이 다 빼고 국회 추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죠. 두 명 의결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되시는 겁니다. 아니요,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고 의결정족수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한다고 그랬고 제적의원이란 지금 별도의 규정이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꼼짝꼼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받아서 적에 올라 있는 사람을 그 제적위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꼭 권익위원장 시절 의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장 시절에 정무위 전체회에서 얘기하셨던 것만큼 스스로 기피 신청 제척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법 규정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예, 본인 읽어드릴게요. 법 규정대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